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와 의견들이 쏟아지는데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 나만의 신념은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만의 단 하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잠시 멈춰볼까요?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 단 하나의 생각 혹은 가치, 그게 뭔가요? 아마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떠나는 이유니까요. 이 왼쪽 모습 왠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쩌면 매일의 우리 모습일지도 모르죠. 그냥 끝없이 피드를 내리면서 남들이 주는 정보에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다가 정작 내 생각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길도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만의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찾아 나서는 길이죠. 오늘은 이 소음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선명한 길을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딱 마주하고 있는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운 현대정보 환경, 말 그대로 소음의 세계입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인터넷 글들,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하나하나 진실인지 따져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결국 우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문제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 좀 보세요. 우리 마음 자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못하는 좀 불완전한 필터라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 경험, 감정이란 필터가 현실을 한번 거르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이 불완전한 필터, 이중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위대한 독서가들과 작가들의 지혜에서 빌려온 것들이죠.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초서 독서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눈으로 쓱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책이랑 씨름하는 기술이에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걸 골라내고 그걸 직접 베껴 쓰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마치 지식이라는 원석에서 나만의 보적을 캐내는 작업 같다고 할까요? 초서 독서법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내가 이 책을 왜 읽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둘째,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셋째,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게 가치 있는 게 뭔지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고르는 거죠. 그리고 넷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핵심을 직접 손으로 옮겨 적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생각들을 내 삶, 내 경험과 연결시켜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순한 지식을 나만의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도구는 분석적 독서인데요. 이건 한 권을 읽더라도 아주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섣불리 내 의견부터 내세우기 전에 이 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분석적 독서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적 예의에 대한 규칙들에 담겨 있어요. 특히 이 9번 규칙. 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이해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마라. 우린 종종 뭔가를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너무 쉽게 난 찬성, 난 반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해는 판단보다 항상 먼저 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 글쓰기에서 가져왔어요. 바로 보여주기라는 건데요. 이건 진짜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추상적인 생각을 아주 강력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으로 바꿔주거든요. 나만의 단 하나를 찾았다 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이 보여주기 기법이 아주 훌륭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그냥 사실을 말해줄 뿐이지만 오른쪽은 우리를 그 순간 속으로 데려가서 직접 보여주고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도 똑같아요. 그냥 나는 이걸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삶의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어떻게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턴 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힘든 여정을 계속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책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돼요. 책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해답이 아니라 위로를 얻기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게 절망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책이 고통을 마법처럼 없애주진 못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그 시간을 버텨낼 힘, 인내할 힘을 주는 거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와닿습니다. 그는 모든 걸 빼앗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세운 이 작은 원칙들을 지켜내요. 꾀병 부리지 않기, 남이 먹던 그릇은 핥지 않기. 세상이 모든 걸 빼앗아가도 이 작은 원칙들만큼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가장 어두운 것에서 그 사람만의 단 하나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등산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끝이 안 보이는 평평한 고원을 걷는 것과 비슷하죠. 이걸 고원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시기. 하지만 이 정체된 것 같은 시간을 묵묵히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찾게 될 그 단 하나는 뭘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단 하나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쓰고 고통받고 인내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쌓아 올리는 세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단 하나인 겁니다. 이게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그럴 때 스티븐 킹의 이 말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어떻게 글을 쓰냐고요? 한 번에 한 단어씩 씁니다. 위대한 소설도 결국 한 단어에서 시작되잖아요. 당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도구와 생각들은 모두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창조적인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당신은 어떤 벽돌을, 어떤 이야기를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한 단어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길입니다.